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카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진정용 팀장님하고 저희가 홍대에 나왔는데, 홍대가 최근에 강남보다 병원이 더 잘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님들도 홍대로 또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공항버스 타고 진짜 엄청나게 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홍대가 요즘에 저녁 상권, 그다음 쇼핑 상권 이런 것도 핫하지만 메디컬 상권으로도 굉장히 핫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기 애경이나 여기 LC나 이쪽 근처에 있는 대형 건물들이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네. 원래 사실 홍대가 가성비의 홍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외국인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방송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는 골드만삭스가 머큐어 호텔을 또 매입을 했고요. 그 외에 또 L7 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쪽은 안 그래도 화교들이 많이 살던 연남동이잖아요. 앞으로는 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홍대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 홍대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파카에서도 1, 2년 사이에 거래됐던 것 중에 홍대 아디다스 건물 알파카에서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홍대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역삼동 것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홍대 게 훨씬 임대료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운영하시기 훨씬 더 좋다, 시세 차익도 더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홍대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소금빵집 어딘지 아시죠? 자연도 소금. 네, 그렇죠. 자연도 소금빵이 또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자연도 소금빵이 또 성수나 북촌 이런 데서 엄청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들어와가지고 그런 대표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숲계 자체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참 오래 가고 재밌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연남동 투자에 대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남동은 좀 지역별로 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진짜 핵심이고 중요한 상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가 휴먼타운이 해제가 돼가지고 2022년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남동에 대한 발전 소식,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가 유동인구, 특히 지하철 상하차 이용이 지금 2위라고 해요.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또 성수와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팝업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성수 같은 경우 상권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약간 밀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상권이 진짜 크잖아요. 홍대, 연남, 뭐 망원, 상수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넓은 지역에 유동인구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성수동만큼 상권이 파괴력 있지 않다 보이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팝업이 성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연남동에 2022년에 알파카에서 거래를 하고 또 멋있게 신축을 지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연남동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왔습니다. 겉에는 이제 롱브릭과 그다음 노출 콘크리트로 형성이 돼 있고, 앞쪽에 조경으로 잘 돼 있어서 와, 되게 그래도 트렌디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로 신축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이 82.9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314평 정도 되는데, 건물 규모가 또 7층 규모고, 그 다음 이 지역 자체가 3종이 딱 여기까지 잘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처럼 이렇게 높게 올라간 건물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 건물의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층에 올라간 뷰가, 와, 연남동 뷰가 아닙니다. 진짜 어디 가서도 이렇게 느끼기 힘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뷰가 있고요. 이 건물을 우리가 한번 투어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멋있는 건물이 있다는 거 설명도 드리고, 또 내가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입니다. 가시죠. 이 건물 자체가 다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하셨고요. 이 연남동이 이제 7층 이상으로 건축을 못하고, 또 여기가 3종, 용도 지역상 3종으로 딱 이 지역까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까지가 높게 올라갈 수 있고, 지대 자체도 좀 높아요. 지대 높은 3종에 연남동의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 뷰가 가장 좋은 지역, 여기에 이제 개인 사무실을 딱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전형적으로 뭐 팔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평생 가져가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값이 비싼데 오히려 아파트 대신 좀 상가주택을 내가 멋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북한산 뷰까지 다 보이고, 가장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뷰 가릴 게 없이 편안하게 잘 보이는. 이 건물이 4, 5, 6층의 주택이에요. 주택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다 같이 사는 정말 멋있는,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약간 따뜻한 건물이네요. 저희가 여기 3층 공간에 와 있는데, 3층 공간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넓게 펼쳐져 있고 기둥 하나 없이 멋있게 되어 있네요. 신축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완전 그냥 첫 입주잖아요. 들어오시면 그냥 인테리어 특별히 할 거 없이 그냥 책상만 갖다 놔도 되게 괜찮을 정도로, 앞에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뷰가 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뭐 데크로 마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목재로 마감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요. 또 약간 들어오자마자 히노키탕 온 것 같지 않나요? 에어컨도 다 메리평으로 깔끔하게 잘 돼 있죠.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도 파인다이닝 화장실 같아.
자연 친화적으로 바로 앞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는 경의선 숲길이 보이고 조경들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되게 연남동하고 잘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유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축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작게 해가지고 쪼개는 경우인데 통유리를 엄청 크게 잘 하셨고 외벽에도 롱브릭으로 하셨는데 관리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러워. 또 앞에 이제 테라스 공간에다가 조경까지 만들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하에 내려왔는데 지하는 또 굉장히 이 건물의 스페셜한 공간인 음악 감상실입니다. 스피커 좋아하는 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스피커에 대해서 물어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피커의 완성이 뭔지 아시나요? 공간입니다. 또 여기에 음악 듣기에 최적의 공간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음악 감상할 때 또 그래도 뭐 하나 마시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커피기랑 이런 시스템들이 다 돼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커피기인 줄 알았는데 라바로 줬고요. 스피커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집 같은 데에다가 진짜 벽을 다 그 스피커 방음제처럼 이렇게 싹 쌓아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 터보 채널에 보면 그 부티크 모나크에다 그렇게 하셨던 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는 2억인데 자기는 이거 세팅해놓고 공간감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바닥에다가 사운드 보완제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360도로 음악이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전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지하의 공간에 왔는데 이 공간이 스피커가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층고 자체가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사운드 자체에서 느껴지는 흥미, 그다음 느낌 이런 것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스피커를 좋아하고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가는 분도 있어요. 파주 같은 데 가가지고 세트장 내가 만들어가지고 음악 듣는 분들도 있는데 메인 지역에서도 그런 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멋있는 건물 여기 투어를 잘하고 왔는데요. 도심에 있는 건물 치고 되게 특이하게 자연과 함께 조화되는 건물이거든요. 그 연남동 자체가 사실 연남동 상권이 경의선 숲길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경의선 라인에 숲이 들어오면서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굉장히 떴던 상권들인데 연남동과 가장 어울리게 이 건물 자체에서도 굉장히 풀들이 많고요. 뒤쪽으로는 숲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무들이 같이 형성이 돼 있고 건물 곳곳에 조경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연남동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건물을 오늘 보고 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트렌디한 건물 속에서 또 지하에 내려갔더니 또 기가 막힌 공간이 있었죠. 음악하는 분들도 사실 저희가 거래도 많이 하고 또 친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가는데 이 공간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새롭고 여러분들한테도 재밌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값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지방에 가가지고 전원주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거에서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나와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거기에 일부 오피스 공간도 만들고 또 나의 취미 공간까지 만드는 저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아서 굳이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사가지고 멋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처럼 주택값이 많이 올라갈 때 상업용 부동산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컨셉으로 바꿔가지고 또 주거용 공간으로도 바꿀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알파카에서 뉴스레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그 뉴스레터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아래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 부동산 정보도 얻어가시고 커피 쿠폰도 같이 얻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더운 지금 시점에 사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다이나믹한 시기예요. 근데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또 이런 사례로 주거용으로 쓰려고 하는 건물들에 대한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파트가 아닌 또 다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